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경험담이고 니코님께서 경험담을 보내셨습니다. 경험담을 보내신 니코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담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한테 한 소리 들을 만한 경험담일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써봅니다. 저는 전 회사가 정말 좋았던 건 사실이나 인간 자체가 너무 썩어 빠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에 저보다 어린 사사 2명도 문제였지만 그 위에 책임을 담당하는 팀장들 또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니 그들도 아직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이해하기엔 경험이 부족한 주제. 자기가 부족함을 정말 깨우칠 줄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 두 상사 꼬맹이를 제치고 일을 척척 해내었음에도 능력이 아닌 서열부터 중시하는 그런 역겨운 방식에 질릴 대로 질렸습니다. 어느 날 회식이 잡히고 인상만 착해 보이고 속은 썩은 어린 상사놈이 술 째리고 제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땡땡씨, 당신은 뭐가 그리 잘났다고 우리한테 나이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장난을 보여요? 하더니 저는 회사에 왔으면 일부터 잘 배워야 하고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나이로 들이내민 것처럼 보였나요? 제가 반말을 했어요. 전 회사 다닐 때마다 나이로 막 들이대고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라고 반박했더니 그래 그럼 나대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어디서 반말이야? 내가 뭘 나댔다고? 그쪽이 못 가르칠 잘못이지. 난 내 스스로 터득해서 척척 잘해냈는데 지랄이냐? 라고 말했는데 다짜고짜 제게 멱살을 잡자 손을 뿌리치고 제가 멱살을 잡아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한 또 다른 젊은 꼰 조장 한 명이 나와서 일방적으로 제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더니 저는 이로 뒤지고 싶지? 이 CXSS야 라고 말하자 둘 다 저에게 덤벼들려 하니 팀장이 튀어나와서 우선 말리더니 대려 두 놈의 편을 드는 것을 보며 어이가 없어서 이딴 쓰레기 선배들이랑 얘기해봐야 저만 더러워질 뿐 오늘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저는 기숙사에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이 방식의 회사가 마음에 들어도 평생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많이 했고 저는 일하면서 다른 회사도 알아보는 찰나에 진짜 생산직이 내게 평생 직장이 되어줄 만한 곳 맞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구랑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제 친구가 말하기를 절이 싫어서 중이 떠나는 게 아니라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닌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 옳은 말이라고 제게 말했고 순간 저는 정신적인 면에서 피해를 덜 받을 만한 직종을 선택했고 그것이 작년인가 그때부터 쿠팡이 쿠팡맨 혹은 쿠친 또 쿠팡 플렉스도 아닌 쿠팡 키플렉스 기존 쿠팡 배송 방식과 다르게 고정 권역을 잡고 배송하는 신종 배송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는 단기 알바가 아닌 생애 최초로 정직원임에도 단기간에 때려치고 전전 회사 지역에 키플렉스 모집한다고 하여 다시 전에 전세 잡은 방 자리 잡고 전전 회사 퇴직금과 중고차 판매하고 탑차 구매하여 키플러스 대리 점장님과 면접을 봤었습니다. 그 중엔 부동산 업자 있다가 잘 안돼서 시작한 부분도 있었고 놀라운 건 전전 회사 18년 다닌 반장 형님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사람들과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엔 저는 100개의 숨이 넘어갈 징역이었고 심지어 적응 못한 사람들 도와주랴 힘이 빠지고 울컥거렸으나 저는 정직장 그놈들과 똑같이 되지 않겠다는 정신으로 계속해서 적응해 나왔고 결국 지금 저는 하루에 250에서 300개 정도 적절한 시간에 끝낼 만큼 숙련이 되었고 좋은 팀장님께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저처럼 이 정신은 강하더라도 관계적인 면에서 부족한 사람들에겐 이 업무가 제격이지 않았나 싶었네요. 더군다나 쿠팡 플렉스 어플 기능 매우 좋아서 물품 엇갈리거나 배송 패턴 익히기 쉬웠습니다. 비록 더 바빠지긴 했지만 전 회사보다 더 나았다는 걸 느끼며 정말 이것만큼은 계속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좋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가 자라났냐 재밌게 업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약간 오타가 있어가지고 읽기 힘들었네요. 야, 결국 한바탕 했네, 결국 한바탕 했네. 근데 회사가 좀 문제가 많네요.
회사가 문제가 많네. 이게 근데 그런 거야, 뭐냐. 판을 안으로 긋는다고. 잠깐만,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쿠팡 이 플러스, 맞나? 쿠팡 키플렉스 요거 얘기하기 전에 전 회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 전 회사 혹시 지방에 있었습니까? 회사명은 안 묻겠습니다. 어느 지역군인지 혹시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 궁금해요. 서울은 아닌 것 같아. 수도권 아닌 것 같아, 내 느낌에. 천안요? 제가 보니까 좀 그렇네. 이게 보면, 혹시 무엇을 제조한 회사였어요? 어떤 물건 제조한 회사였어? 어차피 퇴사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이제. 두 번씩 안 갈 테니까, 뭐. 음. 근데 저 사람들 좀 그러니까 니코님이 좀 성격이 고든 성격이네. 예. 성격이 고든 성격이네, 고든 성격.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내가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뭘 안 하는데, 나한테 뭔가 함부로 대한다거나, 어, 나한테 뭔가 함부로 대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싸가지 없게 대하는 사람한테는 이 고분고분 못 하는구나. 음, 회사 근데 약간 좀 굉장히 보수인가 봐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 나는 텃세인 것 같은데, 예, 텃세인 것 같아. 자기들끼리 올리고 하는 게. 그래서 저런 회사들이 대기업은 아닌 것 같은데, 니코닝 다녔던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죠? 왜냐면 대기업에서 저렇게 하면 다 나가거든요. 대기업은 아닌 것 같아. 대기업에서 하면 다 모가지 날라가거든. 예. 대기업이 있으면 때린 사람이 맞은 사람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까 방금은 쌍방이기 때문에. 음, 근데 회사 문화가 좀 사내 문화가 쓰레기네요. 이거는 근데 니코님이 막 그러기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니코님이 성격이 고든 성격은 맞네요. 고든 성격이 뭐냐 하면 뭔가 불이나 나한테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것들에 타협하지 않는 거죠. 예, 좀 고든 성격. 고든 성격의 사람이 저런 데 들어가면 좀 힘들 수 있지. 잘 나왔습니다. 예, 잘 나오셨고 그러면 자 사연의 본론부터 물어볼게요. 이 쿠팡 키플렉스가 그러면 이게 쿠팡 기사하고 다른 거예요? 맨날 택배 기사 아닙니까 이게? 좀 궁금한 게 그런 거야. 일단 차를 샀다는 것 자체가 탑차를 구매했다고 하자. 원래 쿠팡은 탑차를 구매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쿠팡 자체는 차를 줘요. 일반 택배 회사는 다르게 쿠팡은 들어가면 차를 줍니다. 대신에 월급제로 돈을 받죠. 한 만큼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쿠팡은 좀 특이한 게. 그래서 예전에 쿠팡 이제 처음에 이제 택배 기사 채용할 때 굉장히 파격적이었다는 얘기 나왔거든요. 아니 쿠팡과 플렉스의 중심이라기보다 내가 봤을 땐 택배 기사 일반 택배 기사분 하는 거랑 일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거네 뭐냐 하면 이게 쿠팡 키플렉스가 그거 일반 우리 그 CJ나 한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택배 기사분들이죠. 그거랑 똑같은 거네. 개인 사업자네 그러면. 그 차를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반 택배 회사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키팡은 원래 키팡이란다. 쿠팡은 원래 차를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면접 봐가지고 합격하면 거기서 차를 주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이미 차를 사가지고 들어갔네요. 네. 탑차를 사가지고 얼마 정도 주셨습니까? 얼마 정도?
이것 근데 또 일을 또 계속 해봐야 돼, 이게. 오래 해봐야 돼. 아직 니코님 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네, 전 회사에 나오신 지가 오래 나왔잖아요. 2000요. 잠깐만.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한 게 지입으로 들어가면 노란색 번호판 달아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배로 시작하는 번호판, 노란색 번호판 있죠. 그 지역하고 넘버랑 같이 있는 거. 그것도 달아야 되지 않나? 지입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면. 왜냐하면 모든 택배 회사가 지입으로 들어가는, 차를 사가지고 지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다 노란색 번호판 달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택배 회사들은. 이거 좀 차단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택배 회사도 노란색 번호판 다 달고 있거든요. 아, 노란색 번호판 달았다고요? 와, 특이하네. 여러분, 일반 우리 쿠팡 택배차 보면 노란색 번호판 아니에요. 흰색 번호판입니다. 아, 근데 이거는 택배 차를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는가 보네. 개인 사업자로 분류해가지고, 아, 노란색 번호판 달게 해주는구나. 여러분, 택배 기사는요, 노란색 번호판 할 때 돈 안 듭니다. 네, 화물차랑 달라요. 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내야 되기 싶은데, 예. 개인 사업자들, 그러면 이제 니코님 또 엄밀히 따지면, 개인 사업자는, 그러니까 쿠팡 안에 있는 일반 택배네요. 쉽게 말하면. 쿠팡 안에 가 있는 일반 택배랑 비슷하네. 근데 쿠팡 소속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뭐냐면, 분류를 하자면, 기존의 쿠팡맨과 이걸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쿠팡맨은 입사하면 차를 제공받고, 한 만큼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예, 연봉제 월급제로 돈을 받고, 그러기다가, 예, 일반 번호판을 달고 있죠. 회사 소속이에요, 회사. 회사 소속. 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맞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쿠팡맨. 근데, 지금 저분이 하고 있는 쿠팡 킵 플렉스. 네. 플렉스의 경우는, 본인이, 예, 탑차를 사서, 자비로 사서, 들어가는 것이죠. 일반 택배차랑 똑같은 거죠. 예. 이걸 한 만큼 돈을 받는 거죠. 택배 개당 얼마씩 해가지고. 그리고 노란색 번호판, 개인 사업자, 그리고 여기 다른 거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니콘이 여기서 뭐 틀린 거 있습니까? 본인이 아는 것 중에 틀린 거. 그러니까 이게 일반 택배네요. 일반 우리가 있는 택배인데 쿠팡으로 하는 거. 새로운 방식, 쿠팡의 새로운 방식이라기보다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타 회사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CJ나 뭐 한진, 롯데, 옐로우캡. 그러니까 쿠팡에서는 없던 방식이죠. 쿠팡에서는 없는 건데 쿠팡의 나머지 택배 회사는 다 이렇게 합니다. 네. 쿠팡만 새로운 방식. 그러니까 쿠팡이 어떻게 보면 다른 택배 회사의 룰을 따라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갑자기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네, 이게. 원래는 직원을 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 차를 주는 방식으로 일을 굴렸는데. 좀 특이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원래 쿠팡 키플렉스들 하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택배 기사로 가는 방식은. 우체국도 이런 식이고. 그동안 이제 쿠팡은 다른 방식을 취했는데, 이번에 쿠팡 키플렉스 만들어지면서 일반 택배 회사랑 거의 똑같이 가는 거네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그러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니콘이 죄송한 적인데,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인. 그러니까 일을 언제부터 합니까? 그 쉬는 날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일반 택배처럼 일요일 날 쉬고, 보자. 빨간 날 쉬겠죠? 빨간 날. 뭐 현충일이나 어린이날 같이, 예, 국가적으로 빨간 날 딱 지정된 날은 쉬겠죠? 음,
빨간 날 주말 상관없이 일한다고요? 아니, 그럼 토요일도 쉰다고요? 택배회사 토요일은 안 쉬잖아요. 토요일도 일하거든요. 토요일은 좀 일찍 끝나죠. 그래도 오후 늦게까지 일합니다. 한 5시까지 일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제 방송에 택배기사 한 분 있잖아요. 그 한진택배. 한진택배가 아니지, 롯데택배. 그러면 니콘이 해보니까 하루 수입이 어떻게 돼, 그럼?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하루 수입이 어떻게 돼요? 해보니까. 이게 물량만 고정적으로 나온다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말이 다르네요. 원래 쿠팡이 좋은 게, 원래 쿠팡이 좋은 게 로켓 배송, 그 빨간 날도 배송해주고 그게 좋은 거잖아. 네. 400에서 500요? 아, 진짜요? 오, 나쁘지 않네. 몸은 안 들어요, 몸은? 몸은 괜찮아요? 몸은 안 축나고? 음. 아, 일주일에 정해진 날. 그러니까 주말이든 평일에 일주일에 정해진 하루만. 뗄 거 다 떼, 그럼 뗄 거 다 떼고 그 나온 거예요? 보자. 보험료 내야 되고, 기름값, 소모품비 이런 거 하면.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이제 택배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에스카로니로. 그러니까 서버 증설하는데 쿠팡면을 뽑는 것보다 그냥 일반 택배 기사처럼 뽑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일반 택배 기사의 개념을 도입한 게 쿠팡 키플러스잖아. 그러니까 그전에는 쿠팡이 사람을 채용했는데 사람을 채용하면 자기 돈이 드니까, 왜냐하면 차를 사야 되잖아요. 차를 사줘야 되고 수수료도 붙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생각되니까 그냥 아싸리 그냥 일반 택배 회사처럼 사람 뽑는데, 그냥 얘기하기 그러니까 키플렉스라고 그냥 이름을 갖다 붙인 거네. 맞죠? 그냥 쿠팡에 있는 일반 택배 기사네. 맞죠? 그냥 쿠팡에 있는 일반 택배 기사. 예. 그 일반 택배랑,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지. 이 물량이, 자, 니콘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또 다른 게 뭐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물량이 꾸준하게 있으면 정말 좋아. 물량이 꾸준하게 있으면. 일반 택배는 물량이 꾸준하잖아요. 어느 정도 숫자가 있지. 뭐 비수기 성수기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난 이게 위험성이 그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반 택배는 그래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다 하더라도 비수기라고 하더라도 일정 택배량이 유지가 되거든요. 안 내려가요. 고정 물량이 안 내려가. 근데 이 쿠팡 키플렉스는 이제 일손이 급하니까 급조해가지고 쓰는 건데, 만약에 물량이 적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그런 문제는 없나 모르겠네. 이 일반 택배랑 다른 게 그거 아닙니까? 이 쿠팡 키플렉스를 만든 이유가 자기들이 물량을 못 쳐내다 보니까, 그 자기들이 이제 회사의 직원들로 자기들 자사 있는 그 택배 쿠팡 매너를 못 쳐내다 보니까 만든 거잖아요. 이게 확실히 뭐 이렇게 고정 물량을 만들어주면 괜찮은데, 섹터를 정해가지고, 여기 지역은 너희들이 다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물량을 딱 정해줘서. 원래 택배 회사도 보면, 왜 일반 택배도 보면 택배 영업소가 있잖아요. 영업소가 보통 관할을 다 막잖아요. 근데 사람 많은 곳이라면 전 괜찮다고 봅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면. 사람이 많은 사는 지역이면 물량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택배 물량이 줄어들 일이 있습니까, 근데?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쿠팡이 좀 무리수를 많이 뒀는 게, 이 얘기를 하고 좀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뭐냐면 쿠팡이 초창기 때부터 좀 파격적이었어. 예. 쿠팡이 한 2013년, 14년도에 사람들을 막 채용했어요.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쿠팡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그 택배 회사들이 차를 사고 들어가야 되고, 예. 차를 주는 방식이 없었는데 쿠팡은 사람 뽑자마자 정규직에다가 연봉 한 4,500 뭐 이렇게 주고 차까지 줘버린다.
완전 파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무조건 회사가 손해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의 직원들 다 이런 식으로 채용했단 말이야. 쿠팡맨들을. 예. 그래서 쿠팡은 지금도 적자거든요. 그냥 월등하게 적자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적자 나는 걸 뭔가 감당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긴 하고, 예. 이것저것 다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 직원으로 고용하기에는 또 차 사주고 돈 들고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커지고 가뜩이나 적자 지금 못 메우고 있는데, 예. 그래서 사람 뽑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차 사가지고 개인 사업자로 더 버립시다. 그냥 일반 택배기사처럼. 근데 그냥, 근데 그렇게 하면 기존의 쿠팡맨들하고 뭔가 차별이 없잖아. 차별성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만든 게 쿠팡 키플렉스네요. 그냥 쿠팡 안에 있는 일반 지입 기사네. 예. 그냥 뭐 키플렉스 수익 말도 안 돼. 무슨 키플렉스야. 안 그래요? 키플렉스가 아니고 그냥 쿠팡 내 일반 지입 택배 기사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나는 있잖아요. 우리 니코님이 뭐 섹터 나눴으면 일반 택배 기사네. 그러면 고정 물량만 확보될 수 있으면 전 괜찮다고 봐요. 우리 저 누구야 니코님이 고정 물량만 계속 확보하면, 제가 봤을 때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 만족하면 오히려 잘 됐다고 봐요. 그 전에 회사에 있는 것보다. 일단 본인이 안 힘들고 뭐 만족하고 이 물량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진다면, 오히려 쿠팡 멤버 더 좋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 쿠팡 멤버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쿠팡 멤버들은 문제가 월급이 정해져 있어요. 예, 월급이 한 만큼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월급제입니다. 월급제고 약간 진급제예요. 그래서 짬밥이나 어떤 등급마다 받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물량마다 받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12,000해도 짬밥이었으면 못 받아. 예, 연봉제고 진급제라 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거죠.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라면 회사에 세금 부담 안 해도 되니까. 회사에 세금 부담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쿠팡맨 다치면 회사에서 뭐 복지를 줘야 되잖아. 뭐 의료비라든지 뭐 그런 거, 이제 뭐 회사에서 뭐 국민연금이나 이제 4대 보험 떼줘야 되니까. 왜냐하면 직원이잖아요. 쿠팡맨 직원이기 때문에 4대 보험 분명히 뗄 겁니다. 예. 당연히 회사에 돈 줘야 된다면, 택배기사가 짜잘하게 많이 다치니까, 일하면 다치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부담도 쿠팡이 줘야 되니까. 근데 개인 사업자는 지들이 다치면 지들이 돈 내야 되고, 지들이 물량 못 쳐내면 지들이 물량 깎이는 거고. 맞잖아요. 그 지들 뭐 세금 같은 거는 개인 사업자니까 자기가 싹 다 내야 되고.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계속 유지만 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유지만 되면 괜찮아. 유지만 되면. 물량만 꾸준하게 오면 솔직히 일반 택배기사랑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물량이 유지가 돼. 왜냐면 쿠팡은 대도시는 수요는 무조건 있어요. 특히 대구 같은 데는, 대구가 그거잖아. 쿠팡 그 최대 객전지 아닙니까? 대구에 그가 이제 대구에 전국에서 가장 큰 이제 그 옥천 버뮤다를 능가하는 물류센터 만들었잖아요. 대구의 구지면에 쿠팡 물류센터 20만 평짜리 만들었잖아. 잘 되니까 만들었겠죠? 돈 없는데 만들었을까? 대도시에 있으면 괜찮아요. 대도시에 있으면. 근데 이제 총구석이나 이제 뭐 좀 사람 유동인구가 적은 데 가면 좀 낭패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뭐 본인이 당장 만족하신다니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일단 니코님 몸 다치지 마시고, 예. 다치지 마시고 가누고 길게, 예, 오래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니코님. 어떻게 보면 니코님 잘 됐네요. 왜냐면 니코님이 성격이 고전 성격이라서 뭔가 부디를 보고 못 참고 억울한 거 못 참는 성격이잖아. 내 니코님 봐서 알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하고 뭐 부대끼면서 조직사회 경험하는 것보다, 뭐 택배를 하면 뭐 택배하면서도 욕먹을 수 있거든요. 뭐 주차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고객 문제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혼자 사는 거니까. 네. 혼자 사는 거니까 오히려 마음 편할 겁니다. 누구랑 부대낄 필요도 없고 내 거 다 쳐내면 되거든요. 예.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여기서 본인의 제2의 전성기를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단 뭐 어렵게 여기 들어왔으니까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니코님. 네. 니코님 그 경험담 감사하고요. 쿠팡 키플렉스 초창기 멤버로 롱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